어쩔 수 없지. 한번 같이 봐보자. 눈물을 왜 짠가라고 하는 작품 들어갔다고 지우가 얘기해줬어? 이 작품은 원래 시집 모든 경계는 꽃이 핀다라고 하는 시집에 수록되어 있었는데 작가 한민복 씨가 아니다 얘는 산문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눈물을 왜 짠가라고 하는 산문집에도 들어가 있어. 우리는 산문집에 실린 눈물을 왜 짠가를 볼 거고 제목을 봐봐. 눈물을 왜 짠가? 지금 물어보고 있죠? 의문문으로 제시된 글의 제목을 통해 우리는 그래서부터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의문문으로 제시된 글의 제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제목 풀이 한번 먼저 봐볼게. 눈물은 왜 짠가? 라는 제목은 한 행으로 구성된 마지막 이연의 내용과 같다. 마지막 이연 보면은 눈물은 왜 짠가? 라는 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얘가 지금 제목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수미상관의 효과를 주며 여운을 남긴다. 눈물은 왜 짠가는 화자가 어머니의 사랑과 주인 아저씨의 배려에 눈물을 흘리면서 중얼거린 서리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와 심리가 집약된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표현법 2개 나왔는데 벌써 제목에서부터 수미상관과 서리적 표현 나오고 있겠구나 라고 알아두면 되고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얘는 지금 시간적 배경을 얘기해주고 있는 반면 과거 경험을 화자가 직접 경험했던 과거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과거 경험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가세가 기울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이 어려워졌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가세가 기울어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의 일입니다. 화자의 상황 얘기하고 있지?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래. 지금 가세가 기울어서 어머니를 모실 형편이 안 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고 가자시며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얘들아 봐봐. 지금 계속 뭐뭐 씁니다. 또 어딨어? 일입니다.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 정리해놓을까? 종결어미 비읍니다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당연히 반복이니까 운율 형성하겠죠? 그리고 경험한 사실의 객관적으로 전달이라고 하는 효과도 같이 볼 수 있다. 얘들아 고깃국이 뭐야? 설렁탕 얘기하는 거야. 종결어미 비읍니다 반복을 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경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근데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알아서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기를 먹기만 하면 귀에서 고름이 나온다고 했지만 고깃국을 먼저 먹으러 가자고 권유하고 있죠.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시는 마음을 읽자 어머니 이마에 주름살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을 보면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자식을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머니 이마에 주름살이 더 깊게 보인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대한 감동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고 이마에 주름 얘기하는 거야.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대한 감동과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대한 감동과 안타까움.
설렁탕 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 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둬라. 되게는 많이라는 뜻이야. 고기 국물이라도 많이 먹어둬라. 봐봐.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고기를 사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나타났기 때문에 고기는 못 사주잖아. 형편이 어려워서 고기 국물이라도 많이 먹어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두 부분을 묶어서 지금 어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고 그 효과로는 현장감과 사실성을 부여할 수 있다로 정리해두자. 어머니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직접 인용을 사용하면 현장감과 사실성을 부여할 수 있다.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대 숟가락 국물을 떠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 두 번째를 보면은 나에게 고기 국물이라도 더 먹이고자 국물이 짜다라고 하면서 국물을 더 받고 있죠.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부분 보면은 주인 아저씨의 넉넉한 마음 씀씀이가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주인 아저씨의 넉넉한 마음 씀씀이 나타나고 있고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는 뚝배기라는 뜻이야. 내 투가리에 국물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국물을 받은 거를 내 고기 국물에 더 부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짜 국물이 짜서 더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고기는 먹이지 못해도 고기 국물이라도 많이 먹으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엿볼 수 있죠. 요거는 필요하면 적어놓고 나도 이거 고2 때 작품 했었거든? 나 근데 고2 때는 항상 이제 조금 F가 되잖아. 감정적이잖아. 나 이거 보고 울었다? 그리고 나 너네 집으로라고 하는 영화로도 있어. 각설 알아? 그게 모의고사로 나온 거야. 되게 슬퍼. 근데 그거 모의고사 풀면서 울었어. 용도 보고 있는데 뚝뚝 눈물이 떨어지는 거야. 아직도 기억나네. 나는 당황하여 왜 당황했을까라고 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야. 어머니가 나에게 국물을 부어줄지는 몰랐죠. 왜? 어머니 국물이 짜가지고 더 국물을 받으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다 정도로 알아두면 되고 주인 아저씨를 힐끔거리며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애써 시선을 외면해주는 게 역력했습니다. 주인 아저씨의 행동을 보면은 지금 모자,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을 배려해서 애써 시선을 외면하고 있죠. 나는 그만 국물을 따르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혔습니다. 얘들아, 툭 같은 부분은 지금 음성 상징어 쓰이고 있죠. 내 뚝배기로 어머니 뚝배기를 툭 부딪혔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히면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에만 밥과 깍두기로 마구 씹어댔습니다. 봐봐, 투가리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 화자의 서러운 감정을 유발하는 그런 소리가 될 수 있겠죠. 투가리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화자의 서러운 감정을 유발하는 소재고 그렇게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가 서럽게 들렸대. 왜 서러운지는 여기 옆에 빼가지고 얘들아 정리해봐. 이렇게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왜 서럽게 들렸냐면은 첫 번째, 나와 어머니의 처지가 되게 서러운 마음에 서럽게 들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머니를 거짓말하게 만든 자신의 신세에 대한 서러움이다. 나에게 고기국을 조금 더 주려고 어머니가 국물이 짜다라고 거짓말했는데 그게 나 때문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화자는. 서럽게 들렸는데 서러운 이유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여기서 울컥 치받치는 감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가난의 비애가 되겠지. 그런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에 만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을 안 느끼게 조심히 다가와 성냥갑만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시는 거였습니다. 주인 아저씨의 배려지. 깍두기 한 접시 같은 경우에도 깍두기 한 접시는 주인 아저씨의 배려다. 일순은 짧은 순간이란 뜻이야. 짧은 순간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눈물 같은 경우에 얘들아 정리 잘 해놔. 미안함과 고마움, 안타까움 등 되게 여러 가지 정서가 섞여 있는 눈물이야. 단지 그냥 슬프다라고만 해석해주면 안 되고 여러 정서가 함께 모여서 나오는 것이 눈물이었다라고 정리해두자. 찔끔 같은 경우도 음성상징어 사용되고 있죠. 음성상징어 사용하면 얘들아 그 효과가 뭔데? 생동감, 생생하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어. 위에 나오는 툭도 마찬가지지.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그 눈물을 안 보이려고 눈물을 땀인 척 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이 부분은 어머니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화자의 정서가 담겨 있는 거지. 어머니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화자의 모습.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 얘들아, 눈동자에서 난 땀 한마디로 눈물 얘기하는 거잖아. 눈물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송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라고. 얘들아, 1년이 되게 길죠? 지금 우리가 본 게 지난 여름부터 중얼거렸습니다 까지가 1년이야. 되게 길고 1년 같은 경우를 정리해보면 나는 어머니의 사랑과 모자를 배려하는 주인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이 연에서는 눈물은 왜 짠가?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눈물을 땀인 양 닦아내며 중얼거리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눈물은 왜 짠가 얘들아 정리 잘 해둬. 제목과도 똑같으니까 연관이 있겠죠? 왜 짠가? 진짜 얘들아 물어보는 말이긴 하지만 의문문으로 종결을 하지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설이라고 하죠.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그리고 독자에게 여운을 주면서 끝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 독자에게 여운을 주면서 끝낸다. 화자와 어머니의 고단한 삶에 대한 서러움을 얘기하고 있고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감동, 그 다음에 주인 아저씨에 대한 고마움 등 복합적인 정서를 미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각적 심상이죠.
됐어? 그리고 이거 하나 보자. 얘들아, 중간중간에 조심, 여기 쉼표, 그 다음에 놓고 나서 쉼표, 이렇게 쉼표가 있는데 쉼표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시선을 주목시키고 상황과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여운을 준다로 효과를 정리해 놓자. 넘어가 볼게. 표현상 특징 보면은 동결어미를 반복하고 있죠. 비읍니다의 반복으로 운율 형성하고 화자가 이야기하는 듯한 효과를 준다. 직접 인용, 어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고 쉼표를 사용해서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여운을 준다. 음성 상징어 툭, 찔끔 같은 경우 있었어. 그러면서 생생하게 표현하고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눈물을 왜 짠가? 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으로 화자의 복합적 감정을 질문 형식으로 표현하면서 독자에게 여운을 주고 있다. 화자가 각 인물의 행동에 담긴 마음을 볼 건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고기를 먹지 못해. 왜? 중이염으로 고기를 먹기만 하면 고름이 나온대. 그렇지만 자식을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고 그런 국물을 나에게 부어줌으로써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지극하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주인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모자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깍두기를 조심스럽게 놓고 가는 행동에서 모자에 대한 배려가 묻어나고 있구나 정리할 수 있고 나는 국물을 따라주는 어머니의 쪼가리를 툭 치고 눈물을 땀인 양 닦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배려가 묻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눈물을 왜 짠가의 의미 같은 경우는 얘들아 밑줄 별표 쳐놓고 이건 꼭 알아두자. 짜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 의미는 진짜 맛이 짜다, 소금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것을 확장해서 보면은 진짜 짜다라는 의미는 삶이 고되고 힘들다 혹은 감정이 서럽고 눈물겹고 어머니의 사랑의 농도가 짙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농도가 짙으면 짜? 맞아? 과학 시간에 배웠어? 맞아? 농도가 짙대. 짠가? 물은 농도 아니? 오케이, 일단 넘어가자. 화자가 느낀 서러움과 감동, 고마움 등이 복합적 감정을 짜다라는 맛으로 응축해서 형성하고 있다. 옆에 1, 2,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채점해볼게. 1번에 5번이야. 틀린 거 고르는 건데 운율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린 거지. 우리 운율 형성하고 있었어. 뭐를 통해? 뭐뭐 씁니다. 종결음이 통해. 그리고 2번의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를 때 2번이야. 어머니가 평소 고깃국을 즐겨 먹는다. 이거 아니죠. 중이염 때문에 원래 드시지 못했어. A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답은 2번이다. 질문 있을까? 5번, 2번, 2번으로 답 체크해주면 되고. 넘어가 볼게. 얘들아, 그 뒤에 보면 성의꽃 나와 있잖아. 보여? 보이죠? 얘 분석해 볼 거야.
요걸로 필기 부분이 난 조금 많아가지고 공간이 넓은 얘로 가지고 왔거든? 근데 필기하는데 조금 힘들겠지만 얘들아 옆에다가 잘 정리해놔? 아니면 A4 줄까? 정리하게? 일단 해볼 거야? 응, 그래. 성의꽃 봐볼게. 얘들아, 얘 배경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즉 독재정권 배경으로 하고 있다로 알아두면 되고, 그리고 얘들아, 성의꽃이라고 하는 제목이잖아. 원래 성의꽃이라고 하는 건 없어. 알겠지? 응. 근데 얘들아, 성의가 뭐야? 그 우리 창에다가 겨울날에 창에다가 이끼화 불면 이렇게 설이 끼는 거 있잖아. 걔를 성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해꽃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성해꽃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의 정서를 가지고 있을 거다 정도를 알아둘 수 있고,